예, 여러분 이제 3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특정 목적의 연애 파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좀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금 파티에서요. 여러분들 펀드레이징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 모으거나 이럴 때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White Elephant Sale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White Elephant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돼요. 32페이지 보시면요. 원래 말 그대로 흰 코끼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무용의 거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용품, 지금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불용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죠. 즉 우리가 그런 제품들, 예를 들어 헌 원피스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옷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자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종의. 그래서 경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판매 대금을 모금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화이트 엘리펀트 세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제 하면 화이트 엘리펀트 세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팟럭 디너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읽어드리게 밑줄만 칠게요. 각자가 일품 요리를 지참해서 한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즐기는 연애라고 했던 파틀럭 파리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 목록이 있어요. 누구는 뭘 갖고 와? 뭐 한식, 그쵸? 그다음에 뭐 중식, 일식 뭐 이렇게 해서 주요리, 샐러드, 디저트로 분류해서 참석자들에게 그중 한 가지 음식을 다 지참하게끔 해서 서로 나눠 먹는, 특히 서로 친분이 두터울 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베이비 샤워 같은 거 제가 유명하다고 했죠. 샤워 뱅킷이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돌잔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친한 친구끼리 축하를 받을 사람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환담과 화제를 유도하면서 참석자 전원이 선물을 하는 그런 연애가 샤워 뱅킷. 뭐 집들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마디로 가서 하는 샤워 뱅킷이죠. 호텔에서 하게 되면 이런 연애를 은근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 식당에서 이렇게 가다니 뭐 룸 잡아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샤워 뱅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샤워가 뭐 뜻이냐? 우정이 비와 같이 쏟아진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무도회와 댄스 파티는 이거 정도 내용만 말문제로 혹시 나오면 이해하셔야 되니까, 무도회는 댄스 파티보다 많은 사람이 출석해서 큰 규모의 댄스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제일 중요한 파트가 나왔네요. 요즘에 가장 수익성이 되고 중요한 거라고 했죠. 바로 출장연예입니다. 그렇죠? 케이터링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자, 여기다 써주면 영어로 케이터링. 케이터링 가냐? 그렇게 케이터링 서비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출장 연예는요, 가장 각광을 받고 크게 번창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잘 알아두세요. 출장 간다. 여기 보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따라 행해지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하죠. 왜냐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게 가족밖에 없다. 걸려도 뭐, 그쵸? 코로나에 걸려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보통은 만약 여러분 친구 사이인데 아무리 친해도 내가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클럽을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옮겼다. 그 순간 이제 우정이고 나발이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족에게 옮길 거니까, 그쵸? 왼수지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쵸? 숙박시설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서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 하고 있어요. 지금 4개월 만에 출근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랜드가 하는 지방에 있는 호텔 리조트 이런 데 특히 추석 맞이해가지고 다 예약이 찼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위트룸이나 디럭스룸이나 큰 룸 있잖아요. 여기에 가족끼리 가는 그런 여행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사람끼리. 그렇죠? 어.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나 시간에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리, 음료, 식기, 테이블 등 모든 호텔 기물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운반해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연회 행사를 실시하는 게 바로 출장연회다. 네, 이 출장연회를 할 때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네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호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운영까지 공부하셔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 세일즈 담당자가 가서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간에 대해서 파악해야죠. 우리 공간이 아니니까. 현장 답사를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하시고 원하는 것들이 뭔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견적을 내주는 거죠. 행사 계획서를 작성해 세밀하게 이쪽에서는 이쪽 언덕이 있으니까 여기다 뭘 해드리고 이건 뭘 해드리고 인원이 몇 명들이 참여를 하는데 나이대가 보니까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기재해야죠. 그리고 이제 반출증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기자재를 반출을 하잖아요. 호텔에 있는 그러니까 그걸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반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책 그냥 있는 걸 제가 그냥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그냥 독학하시면 되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해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그래야 지금은 이론으로 공부해도 호텔 이제 취업하셔서 가셨을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5개의 연애죠. 여기서 요 내용들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이제 제가 출장 연애 부분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제 출장 연애가 대세가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떤 종류가 있고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 내용 내가 이렇게 치다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렇죠? 책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 그 내용이 말문제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시기 5개 연애.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단 북미 지역에서는 바베큐 파티가 진짜 대세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수영이 약간 무서워했거든요. 몸도 잘 안 뜨고 맨날 가라앉고. 그런데 실제로 미국 갔다 와서 수영을 배웠어요. 왜냐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미국 가면은 다 이제 임대 아파트예요. 다 우리나라는 뭐 임대 아파트면 집값 떨어진다 뭐.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세는 잘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를 두고 2년간 사는 거예요. 월세 임대는 이제 월세죠. 월세를 계속 내야 되면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세였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 집주인이 2억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이자가 10% 이상 되면 한 달에 그렇죠? 여기서 2억 놓으면은 1년 이자가 10% 넘으면 어찌됐든 2천만 원이 자기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2년간 유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자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또 그거 갖고 이제 다른 데다 투자해서 쓰고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2억 돌려주는 게 전세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거래. 대신 그동안 2년 동안 내 2억이 까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들 여러분들이 가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전세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왜냐면 지금 뭐 은행에 해봤자 2% 3%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차라리 보증금 그 개념을 일부러 도입한 거죠. 보증을 세게 하고 월세를 낮추던가 아니면 보증을 적게 하고 월세를 더 많이 받는 거를 집주인들이 선호하시죠.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임대 아파트였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아파트에는 항상 수영장이 있었어요. 특히 LA 서부 웨스트 사우스 그렇죠? 항상 더우니까. 그러면 여기에 바베큐 파티 있고요. 근데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수영 그쪽으로 못 가고 1m 넘으면 빠지니까 여기에 제큐지 뽀글뽀글 하는 거 있죠. 항상 제큐지가 다큐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실 거예요. 이제 요즘에 저도 사우나를 못 가는데 사우나 가면 이렇게 뽀글뽀글 하고 이렇게 몸 지지는 거죠. 그거 거기서 혼자서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랬단 말이죠. 항상 그리고 금요일마다 그냥 밖에 외부로 나가든 공원을 가든 다 이 바베큐 그릴이 있어요. 공원마다.
그렇죠? 실제로 여기 상암동 가면은 상암도에 난지 이제 난지 뭐냐 캠핑장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석쇠들이나 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빌려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공원마다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라는 건요 정원 어디는 다 야외면 되는데 정원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그 영구 석쇠 틀이 있는 거야. 그리고 휴대용 그릴과 캠파이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머지 세부 내용은 35페이지 밑줄 치겠습니다. 정원에 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은 영구 석쇠들, 휴대용 그릴, 캠프파이어 등도 의미한다. 그리고 바베큐 메뉴부터 잘 보세요. 밑줄 치세요. 보통 찹스틱 같은 찹류, 스테이크, 그 다음에 찹은 작게 썰다는 뜻이거든요. 찹찹 영어예요. 그 다음에 소시지, 그 다음에 치킨, 그 다음에 송어 같은 단단한 살을 가진 생선들로 이상적인 품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새우 갑각류나 이런 거는 이제 바베큐에 많이 해먹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생선 요리를 우리처럼 그냥 구워가지고 이렇게 생선구이 맛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이제 썩고 막으면 이제 비린도 그렇지만 이게 걔네 용어로는 이제 disgusting 라고 해요. 토할 것 구역질 나는 이런. 그래서 대부분이 참치 요리나 여러분들이 연어 샐러드, 훈제 연어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가공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살만 있잖아요. 그런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 대부분 생선가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되게 선호해요. 전 그게 맛이 더 없던데 생선가스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훈제어는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살이 그냥 뭉쳐가지고 참치캔처럼 그렇게 돼 있는 느낌 먹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나중에 혹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하는데 이 뭐 요리를 우리 생선 요리 잘한다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괜찮은지 사전에. 그 다음에 피크닉 연회 같은 게 있죠. 거기 가기 전에 요거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마리네이트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마리네이트 하는 게 이제 절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예요. 그쵸? 김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겉절이 같이 절이는 거. 그 마리네이트 종류는 우리가 그릴한다. 그릴은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굽기 전에 뭐 하냐면 숯불에 그 마리네이트 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기를 털어주고 조심스럽게 구워야 돼요. 그러면 불이 확 돋아나죠,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은 잘 알아요. 바베큐 구울 일이 많아요. 실제 나중에 연애할 때도.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또 굽는 동안에 이 마리네이트 절인 그거랑 같이 함께 버터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 제가 맨날 해도 고기가 딱딱하고 맛이 없어. 그 버터를 안 발라줘서 그래요. 그죠? 일단은 바베큐를 먹는 건 일단 다이어트하고 거리가 멀어요. 버터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음식은 석쇠에 굽기 전에 간을 하고 기름을 발라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어같이 단단한 살을 가진 생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 구울 때는 똑같이 알루미늄 박지죠. 거기다가 싸가지고 바베큐 조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니쉬 한다는 가니쉬가 뭐 영어인데요. 영어로 잠깐 써드리면 이렇게 써요. 가니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데코레이트 한다고 그러면요. 이 데코레이션은요. 원래 데코레이션 쓰시면 안 돼요. 음식에는요. 데코레이션은 사실 인테리어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니쉬는 꾸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명을 넣는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한식 같은 게 약간 음식을 이쁘게 꾸미는 거 있죠. 그걸 가니쉬 한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 디자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가니쉬로 하는 어떤 보통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게 많이 쓰이죠. 그런 거나 야채 등은 메인 품목과 함께 싸면 한 번에 정 코스를 그릴링 할 수 있어요. 자, 감자도 낱개로 알루미늄 박스로 포장해서 숯불 가까이 보통 어떻게 굽냐면 구울 때 요령이요. 숯불이 있으면 이쪽에다 그리고 이건 일찍 처음부터 감자나 생선류는 갑각류는 미리 올려내죠. 그리고 갑각류는 새우 같은 경우는 왕새우나 이런 거는 오래 걸려요. 참고로 아셔야죠. 그리고 바짝 익혀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숯불 가까이에 두든지 아니면 숯불 안에 넣어가지고 구워도 하고 감자는 당연히 감자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놓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돼지나 어린 양의 전체 몸통군을 영국에서 자선사업 기금을 조정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겠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 문제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이 출장연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셔야죠. 출장 가면은 이제 조리사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바베큐 같은 경우는 그냥 피크닉 연행 이런 것들은 그렇죠? 간단한 것들 5개 연행 대부분 그냥 매니저나 아니면 부매니저 아니면 캡틴 정도가 가가지고 그냥 다 셋업 하거든요. 하다 보면 알지만 보통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아. 그냥 뷔페만 해주면 게 있고 좀 고급진 데는 이제 바베큐나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릴이나 이런 걸 해줘요 서비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방에서 한두 명 정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좀 행사가 크면. 피크닉 연회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야외에 가서 하는 가족 단위나 회사 동료, 동기 동체 모임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보시면 뭐냐면 손님들에게 바구니에 처음에 찬 음식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류나 육류의 찬 로스트류, 나 아니면은 무수냐 젤리 갓도 그런 다음에 과일류, 그렇죠? 이런 거 드싱류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스박스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 차가운 과일 샐러드는 물에 한번 씻어서 플라스틱 등에 담아서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나 오이 같이 물기가 있는 거는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이런 거 이제 팁인 거죠. 토마토나 오이는 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토마토는 야채입니다. 옛날에 과일이냐 야채냐 뭐 퀴즈에도 나왔었는데 야채예요. 이런 식품은 통째로 가져가서 목적지에서 첨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거기서 깎아주고 썰어 가지고 줘야죠. 포도주나 맥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든 연회예요. 가든 연회는 말 그대로 그냥 부드럽게 깔린 넓고 푸른 잔디밭 이런 정원 이러면은 얼마든지 좋은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장 다림으로 참석해야 한다. 평상복이 아니라 가든 연회는. 그래서 여기서는 관습적으로 차와 함께 레몬, 오렌지 스쿼시는 이렇게 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즙이 있으면 과즙만 나오게 쫙 스쿼시가 이제 짜다 이런 꽉 눌러가지고 그렇게 생겨 봤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많이 이렇게 드시니까 레몬 스쿼시 하면 레몬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생 레몬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짜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오렌지 스쿼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뷔페로 할 수밖에 없죠. 식탁이나 의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연애는 핑거 뷔페 간단한 한입거리를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임대 연회예요. 임대 연회는 말 그대로 식사 위주의 행사가 아닌 연회장을 임대해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보통 이걸 좀 항상 연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비션에서 전시회나 그 다음에 국제회의, 컨벤션, 그 다음에 기타 뭐 문화예술 공연, 새벽 행사, 패션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미리 잠깐 말하면요. 트레이드 쇼라고 해가지고 무역 같은 경우 할 때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걸 진열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쓰고요. 이렇게 보이시듯이 이런 데에서 많이 쓰고요. 그 행사장을 임대해 주는 거죠. 뭐 여러분 꼭 코엑스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단위가 크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때는 호텔을 잡아가지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국제 회의는 회의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오늘 다음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다음 강의는요. 우리가 원래는 7장이 챕터 7이에요. 그래서 가족 연애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연애는 여러분들이 이 출장 연애가 가족 연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거든요. 실제로도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출장 뷔페로 많이 가서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 출장 연애와 가족 연애를 같이 묶어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요즘 합니다. 이게 트렌드를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타 교재 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걸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호텔에서 그러니까 호텔에서 살아남는 게 이제 결혼식이에요. 이제 결혼식을 점점 안 해서 일반 결혼식장 등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저에 있을 때도 제가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도 어, 웨딩 샵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어휴 부자시네. 그쵸? 매장을 갖고 있다면 결국 건물주거든요. 그쵸? 웨딩홀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만 최근 들리는 소문을 정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다 망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도 안 하고 있고 스몰 웨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스몰 웨딩으로 가면서 호텔에서도 이제 하객들이 300명 미만인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차라리 많이 돌려요.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만 하고 어차피 식사는 뷔페에서 하니까 식장은 계속 돌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저렴하게 하면서 그래서 호텔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웨딩홀이 정말 안 되는 사업인 게 뭐냐면 일반 저번에 말했지만 이제 은행이나 주말에 특히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본사에 있는 강당 시설이나 이런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장 뷔페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호텔에서도 출장 연회를 요즘에 많이 하니까 호텔에서가 포션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출장 연회로 보통 웨딩 샵이나 이런 데 전문 웨딩 숍에서 했던 가격대를 맞춰주면서 적당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5천 원 더 쓰고 호텔에서 음식 오는 걸 원할 거 아니야. 손님들 보기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연애 호텔에서 이제 또 1년에 한 번뿐인데 평생 1년에 한 번이 아니 죄송합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잘 꾸미고 가지고 하고 싶다는 그런 로망. 그렇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호텔은 돼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야외 결혼식이랑 겸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W 호텔이나 이런 때는 특히 그런 걸로 이제 중점으로 판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식은 특히 이러한 가족 행사 일정한 의식을 가진 후에 식사를 하게 되고 연애 서비스 직원은 이 의식의 순서를 파악해야죠. 가족마다 각자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서 견적을 내는 거죠. 그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가족 행사에는 케이크, 꼬꼬지, 뭐 화환, 콜사스, 그 다음에 반명록, 사인펜, 흰장, 아이스카빙, 피아노 이런 것들이 수반될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원하시는 걸 맞춤 서비스죠. 결국은 1대1 맞춤 서비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테이블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보통은 나누죠. 신랑 신부 조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곧 열심히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배치를 이렇게 하고 또 결혼식 진행은 어떻게 하고 이제 호텔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파티션을 많이 여기 보시면 큰 대연회장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할 수 있게 이게 맞는 거예요. 파티션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즘에는 잘기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여기 좀 낮은 편인데요. 보통 천장을 좀 높게 해야지 사진이 잘 받아서 이제 천장이 높은 그런 데를 선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연회장으로 가다. 그럼 거기서 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천장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그 다음에 약혼식. 이쪽에는 거의 생략이 많지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절대 제가 안 낼 거고. 자, 그래서 보통은 양가의 합의를 보통 받죠. 부모님께 이제 받고 뭐 기를 뭐 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맞춰가지고 정원하기를 알리기 위한 가정 모임이다. 근데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 뭐 사주나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은 약혼식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기를 받고 정원하기를 약속하고 사주팔자 보시고 아직도 그렇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연회장은 보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신부, 신랑 측, 그러다 이게 사회석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시고 케이크 놓고 이제 커트칼 그리고 신부 측, 신랑 측 이렇게 지인들만 한 10명에서 15명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은 UCF나 아니면 이런 디귿자형 그죠? 디귿자형 형을 많이 써요. 보통 이게 제일 많고요.
좀 크게 할 경우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제일 많죠. 결혼식은 사실 지인들만, 그쵸? 가까운 친척들만 이제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하는 경우인데 거의 이거는 뭐 그냥 행사죠. 말 그대로 그냥 거의 이게 제일 대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더 깊게 우리 교재에 맞춰가지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장수하셨다 할 때 옛날에는 이제 회갑년이 대세였는데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70살을 나타내는 고인년을 많이 하세요. 이제 이게 대세예요. 회갑년 그냥 여행 보내주시거나 그쵸? 이런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더라도 제가 항상 말하는데요. 20대에서 30대 초반이시면 부모님이 보통 이제 60, 70대가 되세요. 그쵸? 아니면 이제 50대 중후반 이렇게 되실 때 이 60세 정도의 회갑 때 뭐 해외 여행이든 어디든 뭘 해줘야 되지. 여행 보내드리는 거는 이 70살에 가까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때 저도 호텔에 있을 때 두 분인가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해외 분들이니까 한국에서 그쵸? 돌아가시는 경우를 봤어요. 다 70이 넘고 지병이 하나씩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동이 여러분이 그냥 천천히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효도 관광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뭐 큰 거를 바라시지 않거든요. 부모님들 딱 이렇게 저도 후회되는 게 그거였는데 60세 정도 건강하실 때 대부분 그리고 그쵸?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감사함의 뜻으로 이제 효도 관광이나 이런 걸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손님들 중에 이제 한마디로 돌아가시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전 6년 정도 일했는데 보통 한 2, 30년 정도 하게 되시면 많아요. 그죠? 손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는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장수년 굉장히 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고인년 그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70세다. 그렇죠. 그래서 회갑년, 고인년 테이블 배치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입구에서 받고 여러분이 인사드리고 안내해드리고요. 보통 라운드 테이블 많이 하시죠. 뷔페 형식으로 하면 대부분 뷔페예요. 뷔페 시장으로 하시고 이제 건주상, 이제 상차림, 그렇죠? 그다음 병풍 이렇게 사회적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장수연 배치입니다. 뷔페로 할 때 이게 뷔페가 싫어하시고 이렇게 알라카치라고 하죠. 이렇게 일일이 서빙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메뉴가 보통 한 두 개, 세 개 정도에서 고르셔야 되고 대부분이 그래요. 아닌 경우 다 맞춰주는 데도 있지만 그 가격이 못 맞추죠. 예를 들어서 뷔페 같은 게 이제 저녁에 한다. 주말에 한다 그러면 한 6에서 10만 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만 원, 15만 원까지인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 돈 있으시면 하시면 되죠. 일일이 오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 여러분 좀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다 서빙을.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다 많고 이 부모님들도 나이가 많다. 그렇죠? 막 고인원이시니까 이 70살 때 하시면 부페를 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뭘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문의가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 가격대를 요 15에서 20 정도로 맞춰주면은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아예 메뉴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곧 연화의 메뉴를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그런 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2강이었습니다.